영어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대가를 구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투자에서의 구루는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경제TV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구루인 로버트 베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로버트 베로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상 후보로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인터뷰서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현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잊혀지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주요 제품들의 자국 생산을 늘려갈 것이며 이는 보호주의가 심화하며 각국과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로 교수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 2차 확산 우려, 성급한 경제 재개에 대한 회의 등으로 V자형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지만 베로 교수는 여전히 빠른 V자 반등을 확신했습니다. 베로 교수는 팬데믹 사태가 물리적인 자본과 인적 자본을 파괴한 것은 아니기에 백신이나 치료제만 나온다면 실물 경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튀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질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경제적인 성과들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경쟁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야기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베로 교수는 현재 꿈틀대는 식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첫 단계로 당장 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하지는 않겠지만 촉발된다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1차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는 한국은 2차 확산 사태를 맞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주의가 상당히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반기에 V자 반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처음부터 잘 막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먼저 이사님부터. 예,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 좀 생각이 달리 드는 부분도 있는데 예. 먼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세계의 공장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나간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탈세계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강한 성장, 견조한 성장을 보인 데는 소위 세계화라는 전 세계가 저비용이 들어가는 생산 기지를 찾아서 부품이 이렇게 전 세계로 다변화되는 구도가 이 인플레, 그러니까 비용 상승의 압력을 낮추면서 그게 이제 구매력 효과를 나타내서 세계 경제를 끌고 왔었는데 예. 이제는 이런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탈이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화가 됐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경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만 진정이 되면은 하반기에 V자 회복이 가능하다. 예.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V자 회복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어떤 회복 추세를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제조업은 좀 빠르게 회복되겠지만은 문제는 이 관광이랄지 이런 집단 소비와 같은 소비 쪽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그쪽에서 설령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 생산, 특히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어떤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의 비용이 그동안 저렴하게 가다가 이 부분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건데 예. 성장은 둔화가 되면서 이런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면은 좋지 않는 인플레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바로 인플레 압력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겠지만은 조금 2, 3년 뒤를 길게 내다본다면은 나쁜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탈세계 조짐 그전에 예. 이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정책부터 이제 나오게 됐지만은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세계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경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GDP에서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세계가 어려워지면은 우리만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소장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뭐 이럴 때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바빠지시는 분이고 인터뷰 요청도 많은 분일 텐데 한국경제TV에서 어떻게 배로 교수를 인터뷰를 땄네요. 예.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가정에 기반한 견해란 얘기죠. 그 가정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잡힌다면. 그다음 두 번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지금 오히려 뭐 밤사이에 나왔던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앞으로 백신 개발이 길어도 1, 2년은 걸릴 것이고 잘못하면은 백신을 갖다 만들지도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점차 이제 이걸 갖다가 종식될 수 있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에이즈처럼 아니면 무슨 계절이 되면 오는 독감처럼 그렇게 같이 견뎌야 되는 그런 걸로 점점 이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 가운데도 그 배로 교수의 견해 가운데도 좀 상충되는 것은 그거 한다면이라는 가정 이후에 V자 반등도 가능하겠으나 뭐 기업들의 성과는 그렇게 그건 뭐죠? 뭐가 V자 반등하고 성과는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제는 V자 형태로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경제는 대신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기업의 성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이 한국 현장 산업 현장 곳곳에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그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 정도는 생깁니다. 예. 자, 아무튼 그 배로 교수 얘기한 대로 세계 경제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